안녕하세요, OS입니다. 오늘은 패스 오브 엑자이트 0.4 리그의 신규 직업 바라시타의 얼음 폭발 소환 빌드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빌드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전직 노드 중에 나비라의 파열, 이 파열 스킬을 사용해 가지고 광역 딜링 및 이제 소환수들로 보스 딜링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 나비라의 파열 스킬이 주변의 모든 얼음지대를 파열시켜서 높은 주문 피해를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나비라의 파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얼음지대를 생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얼음지대를 생성시켜가지고 파열을 사용해서 광역 딜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얼음지대 생성을 이 서리폭탄과 얼음 폭발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이 서리폭탄 스킬 설명을 읽어보시면, 주변 적들에게 냉기 피해를 주고 이제 냉기 주입을 남겨요. 그리고 얼음 폭발은 이 냉기 주입을 소모해서 얼음 지대를 남기거든요. 보시면 서리폭탄 딱 설치하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서 먹으면 위에 이제 냉기 주입이 생깁니다. 요거가 생기면 이제 냉기 주입이 활성화된 얼음 폭발, 냉기 주입이 된 얼음 폭발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사용해주면 이렇게 주변에 얼음지대를 형성합니다. 이때 나비라의 파열을 사용하면 이 얼음지대가 팡 터지거든요.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서리폭탄, 냉기주의, 그리고 얼음 폭발 터진데 빵!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킬잼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저희 전직 노드에서 나비라의 바리아, 해외 신기루 나비라죠. 이거랑 나비라의 파열, 그리고 켈라리의 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노드를 찍으면 지금 스킬잼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요. 스킬이 자동적으로. 뭐 별도로 뭐 정신력이나 뭐 다른 게 소모되는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등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조잼 삽입칸은 레벨의 오름에 따라서 한 칸 한 칸씩 늘어나요. 레벨 90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5번째 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90레벨은 꼭 달성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보조잼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더럽혀진 사막 켈라리는 일반 랩핑할 때는 사용을 안 해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요 스킬 설명이 있듯이 명중시 치명타 약화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스 잡을 때 이제 치명타 약화를 적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GC2, 그리고 중량, 별집, 육중한 소환수, 범위 집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 딜링기죠. 이제 최후의 신기루 나비라. 사실 요 세 가지 스킬 중에서 저희는 이제 사용하는 거는 나비라의 파열, 그리고 저는 이게 우물을 찍어놨어요. 지금 이거를 안 찍고 요거를 찍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약간 죽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요거는 생존용으로 해가지고 하나 찍어놨습니다. 애쉬 보호막을 저희는 지금 채울 수 있는 방법이 0.2 리그였나 0.3 리그에서 노드가 하나가 사라져가지고, 이쪽에 있던 노드가 가지고 저는 이 나비라의 우물 찍어놨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얼음지대를 생성된 곳에 사용하면 이제 거기가 파열되는 그 스킬이고요. 나비라의 파열. 요거가 이제 GC3
그리고 서리 연결부, 별집, 잠식하는 지대, 네, 툴의 고요 이걸 사용합니다. 이게 좀 많이 비싸요. 이게 지금 한 15딥, 20딥 할 건데 이게 좀 부담되시면 소환수 숙련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딜은 좀 내려가겠지만. 그리고 이거가 여러가지 좀 빌드가 있는데, 보조잼을 사실 지시 3 자신이 좀 딜이 좀 낮다 그러면 지시 2를 넣으셔서 딜을 좀 올리셔도 되거든요. 이게 차이가 여기 지금 파열을 보시면 지속시간 0.5초 정도 차이가 나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이 돌아오는 다음 사용할 돌아오는 시간이 0.5초 정도. 그러니까 좀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좀 답답한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딜로도 충분해가지고 지시 3을 넣었고요. 조금 더 뭐 서리 연결부나 잠식하는 지대도 뭐 중한 소환사나 요런 거 그런 거 넣어가지고 딜 좀 올리셔도 됩니다. 일단 그리고 해골전사. 해골전사는 이게 셉터에 있는 기본 이제 스킬이거든요. 이 스킬 여기에는 소환수의 불안정, 정수수학, 지옥불군단 3, 네, 아마나무 11조를 저는 넣었는데 요거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요거는 넣어놨다. 기존에 이제 너프가 되면서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버프는 여전하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생존 면에서 있어선. 일단은 그리고 얼음 폭발은 저희는 확장, 잠식하는 지대, 빠른 시전 2, 유동성, 느린 효력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일단 얼음 폭발은 자기가 이제 좀 들어가가지고 근처에서 사용하는 게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우주의 영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위치에 그냥 터지게끔 사용하셔도 무방하거든요. 저는 그냥 들어가서 시원하게 터트리고 하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저는 여기에 우주의 영사는 사용 안 하고 느린 효력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리폭탄은 과잉2, 주문 메아리, 짧은 퓨즈,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2, 그리고 조화로운 잔류물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소환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환수들, 해골 저격수, 해골 성직자, 망령 강화된 맹신자. 이게 주 딜링입니다. 보스 딜링. 해골 폭풍 마법사, 해골 강탈자, 전멸, 고통의 곡물. 이렇게 고통의 곡물은 버프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맵핀 도중에는 그렇게 뭐 사용하진 않는데 뭐 시면이나 이렇게 좀 강한 몹들이 나올 때 한 번씩 깔아주고 보스 잡을 때 깔아주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보면 이제 고통의 곡물에는 지속시간 연장 2, 희생의 곡물, 섬뜩한 무도, 그리고 효율 2 사용하고요. 저는 이제 전멸을 채용하는데 이게 구르는 게 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전멸을 사용하거든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템포랄이 너무 비싸가지고 약간 좀 빠르게 전멸 써가면서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냥 전멸을 달아놨거든요. 요거를 전멸까지 안 쓰시고 정신력에 좀 여유가 되시면 다른 해골 소환수들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전멸을 넣었고 거기에는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2, 그리고 빠른 시전 2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강화된 맹신자를 설명드리면 요거는 스킬잼에
망령 속박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이 스킬을 이용해 가지고 소환수를 잡아온 속박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환수는 그 막간 아로 새겨진 심곡에 정신력 55짜리 강화된 맹신자라고 있거든요. 원거리 딜러 하는 번개의 막 보시면 이렇게 창 들고 번개 구슬 같은 걸 쏘아대는 그 강화된 맹신자, 그거를 속박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속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킬이 등록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관통 3, 그리고 테크로드의 복수, 별집, 디알라의 갈망, 라키아타의 흐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디알라의 갈망이랑 라키아타의 흐름 자체가 좀 비싸요. 라키아타는 소환수 숙련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디알라 갈망은 보시면 격분주입 같은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크로이드의 복수는 요거를 같이 사용했을 때 좀 사용하시면 좋고요. 요거를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난무하는 파편 2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 투사체 8개를 원형으로 봤다.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환수들, 일단은 요 결집을 사용을 하게 되면 소환해둔 부활 소환수의 유형 하나당 보조 대상 소환수가 주는 피해가 7%가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환수들은 가능한 정신력 내에서 종류가 많게 소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일단은 보통 평균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해골 전사까지 5,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자기는 딜을 좀 더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 반지에서 스킬잼 우보석 반지를 채용하셔가지고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저격수, 성직자, 풍마법사, 강탈자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강탈자가 이제 실명을 걸어주고, 풍마법사가 이제 감전, 성직자가 힐러죠, 말 그대로 살려주고 소환수들 치료하고, 저격수로 실명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요런 것들은 제가 영상 댓글에 필잼 링크를 별도로 올려둘게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무기는 가장 중요한 게 소환수 스킬 잼 레벨이에요. 이게 무조건 3 이상, 최소 3 이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신력, 일단은 못해도 저는 이제 80 이상은 달려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접두에 이제 이게 접두 전미를 좀 나누면 접두 정신력 80, 정신력 이제 단일이랑 듀얼 넣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는 이제 동료가 주는 피해 증가, 그리고 전미, 소환 스킬 레벨 최소 3 이상 요거랑 소환수가 주는 치명타 확률 증가, 그리고
소환수가 소환수의 시전 속도 월 공격 속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네, 무기는 이렇게. 그리고 투구는 지금 저는 이제 투구에서는 운명의 운명이란다. 선대의 티아라를 사용을 하고요. 애쉬 높은 거 그리고 소환수 스킬 레벨 그리고 저항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투구에도 애쉬 높은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소환수 스킬 샘 레벨 2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 그리고 저항 이렇게 챙기시면 돼요. 이거 별도로 나중에는 이제 뭐 저항이 널널하고 하시면 희귀도 정도 챙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도 스킬 점유 효율이 있어요. 정신력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좀 챙겨야 된다 그러면 스킬 점유 효율도 챙기는 거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제 집중구도 동일해요. 애쉬 높은 거 그리고 모든 소환수 스킬 샘 레벨 2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저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갑옷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신력이겠죠. 정신력 소모가 많이 심하니까 정신력도 적어도 45 이상 챙겨주시길 권장.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좋아요.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좋다. 그리고 뭐 똑같아요. 애쉬 높은 거 전미에는 저항 챙기시면 돼요. 예. 저는 베이스를 끔찍한 로브를 사용하거든요. 끔찍한 로브가 가장 깡 애실이 높아요. 그래서 끔찍한 로브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갑도 동일합니다. 애쉬 저항 그리고 저는 여기도 희귀도를 챙겼어요. 희귀도 이 패스 오브 엑셀 2가 패스 오브 엑셀 1이랑 다르게 희귀도가 화폐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적어도 50 이상은 전체 장비에서 50 이상은 챙겨야 그나마 매핑이 재밌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 좋아요. 이번으로는 이제 신발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자신이 정신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울러의 뼈라고 있거든요. 울러의 뼈를 사용해가지고 언데드 소환수를 생성하는 스킬의 점유 효율을 증가시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울러의 뼈를 사용해서 정신력에 조금 여유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울러의 뼈를 사용하여 정신력을 좀 여유롭게 가져갑니다. 근데 대신 이 이동 속도의 답답함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그냥 일반 애쉬 장화를 사용.
여기는 애쉬 높은 거, 이동 속도 뭐 30이든 35든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항, 희귀도 정도 챙기시면 됩니다. 아, 여기 소켓에는 뭐 이동 속도 다셔도 되고, 이동 속도 또는 저항 아무거나 다셔도 돼요. 다른 것들도 뭐 부족하면 저항 다시거나, 아니면 여기는 철룬, 토켓 철룬, 철룬 애쉬 챙겨주시면 되고, 친구도 상위 철룬 애쉬 많이 챙겨주시면 좋아요. 이게 다 생존이니까. 투구도 토켓 상위 철룬, 이게 요렇게 맞추시면 저항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항은 여유로우니까 뭐 저항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소켓에 이제 그 관련 저항들, 부족한 저항들 박으시면 되고, 저항이 여유롭다 싶으시면 애쉬 다 박아주시면 돼요. 무기만 지금 보시면 스포카도의 지배의 영혼 핵, 이게 소환수 명령 스킬로 주는 피해 40% 증폭이거든요. 요거를 달거나, 아니면 정신력 토끼우상이었나? 토끼우상 정신력 10% 증가, 또는 스포카도 영혼핵 소환수 명령 스킬 데미징, 네, 그거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지는 저는 이제 희귀도 위주로 맞췄는데, 반지는 일단 적두에 4초 내 명중시 소환수 딜징, 요거를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걸 달고, 또 요거는 보시면 이게 회손으로밖에 안 박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또 빈 회손 아마나무일 거예요. 아마나무 회손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아마나무 회손을 하시면 이거는 거의 100%, 제가 알기로는 100%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접두 빈 한 자리를 만들어서 4초 내에 명중시 소환수 딜징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뭐 동일해요. 생명력 또는 만화 가져오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전미는 저항, 그리고 희귀도, 능력치 옵션들 챙기시면 돼요. 이게 장비 세팅하고 잼 레벨 세팅을 하면 대략 힘 50, 민첩 70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능이든 민첩이든 힘이든 좀 알맞게 챙길 수 있는 데서는 챙기는 게 좋아요. 저항이 좀 여유로우니까 희귀도 챙기면서 능력치도 챙겨도 좋고요. 그리고 반지는 이렇게 사용하고, 하나 이제 정신력이 좀 부족할 때 벤토의 도박이라는 반지 채용. 이 벤토의 도박이 옵션이 정신력 그리고 저항, 희귀도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빌드에는 채용하면 엄청 좋죠. 정신력 필요하고 생명 최대치도 있고 희귀도도 있고 저항도 낭낭하고, 대신 저항이 좀 높은 것들은 비싸요. 그래서 다른 데서 저항을 좀 낭낭하게 챙기시면 이렇게 정신력 오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고려해가지고 벤토 타협하시면, 희귀도랑 정신력 높은 걸로 좀 타협하시면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했다고 하시면 이 허리띠에 허리띠 저는 이제 어둠에 대한 경애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보시면 밑에 옵션이 좀 달라요. 이걸 잘 보고 사셔야 되는데 이 아이템은 투구인 것처럼 아니면 뭐 갑옷인 것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아이템 자체가 여기 소켓 두 개가 뚫려 있는데 이 소켓의 능력을 이제 효과를 증가시켜가지고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밑에는 아이템 효과가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100% 이상이 좋아요. 그래야 정수가 되니까 100% 이상짜리로 구해주셔가지고 저는 투구로 구해가지고 여기에 랄라케시의 우상 그리고 히폴라틀의 흐름의 영혼액 요거를 박았어요. 사실 요거를 사용해도 되고 벤토를 양쪽 다 써가지고 정신력 좀 열 챙기고 뭐 하면 뭐 다른 걸 쓰셔도 돼요. 비바람을 사용하셔가지고 하셔서 반지 효과를 높여서 정신력 열 챙기거나 아니면 다른 효과들을 챙기거나 그래도 무방합니다. 챙기거나 위 증가 뭐 능력치 증가 요런거 노리셔도 무방. 요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뭐 목걸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목걸이도 가장 중요한 모든 소환수 스킬 레벨. 요게 하면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뭐 2 이상 안되면 1이라도 네 대신 정신력이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정신력 그래서 보시면 접수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정신력 붙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방어력 이거는 작업할 때 에센스로도 붙일 수 있어요. 방어력 뭐 생명력 최대치나 뭐 기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증가 전미 모든 스킬 소환 잼 레벨 스킬 레벨 2 이상이 좋죠. 2 이상 또 나머지는 뭐 저항이나 능력치 이 정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저는 이제 호신부에는 이제 동결 면역 그리고 황금 그리고 점화 면역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패시브 노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진 노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에 성스러운 위치까지 1, 2, 3, 4 그리고 나비라의 바리아, 나비라의 파열, 우물 그리고 켈라리의 바리아 이렇게 찍었거든요. 보통 우물을 안 찍고 켈라리의 기만을 찍던가 아니면 여기서 오래된 사파이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래된 사파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요거를 찍어야 되거든요. 요거를 판을 찍다 보면 얘를 빼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옵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방어 다들 죽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POE2가 더더욱. 그래서 저는 굳이 요거를 사용을 안 해도 딜적인 부분에서 모자라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어를 그냥 사용을 하고, 여기 부분을 요거를 안 찍고 요거를 찍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랑 이게 좋아요. 현재 에너지 보호막의 60%가 방어도에도 추가되어 방어도로 얻는 물리피해 감소 판정. 이게 보시면 저는 방어도가 없는데 지금 방어도가 66%잖아요. 물리피해 감소 예상치가 0에서 66%까지. 이게 생각보다 단단해요. 저거를 찍기 전에는 뭐 몇 대 맞으면 뒤졌는데 죽었는데, 이제 요거를 찍고 나서는 거의 뭐 죽는 일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단단해져요. 그래서 저는 요걸 더 성스러운 의식을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보시면 우물은 뭐 찍으신 분들은 찍으셔도 되고, 안 찍으실 분들은 요거 켈라리의 기만 정도, 요걸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패시브 스킬은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 이제 에너지 보호막 스트레치 쪽, 그리고 재충전 시작 속도. 요게 CI 빌드는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자체가 플레이 하시면서 많이 답답한 부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영혼의 올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채용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나비라의 우물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재충전 시작 속도를 최대한 많이 챙겨 주었어요. 저는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소환수 피해 노드, 에너지 보호막이나 뭐 완수 상태 이상 한계치 쪽 노드, 이쪽에 피해 노드, 이쪽에 접근 효과 범위, 이쪽 소환수 노드, 이쪽에 저주, 그리고 이쪽에도 피해 노드, 이쪽에도 충전 시작 속도, 뭐 여기까지 점유 효율, 이쪽에는 CI, 그리고 허무의 산물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쪽에 의식 운율 반경 내에 이제 할당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전 사냥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